크리스탈 치과 이창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증례는 상악 사전치를 임플란트로 수복하는 증례입니다.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되는 그 사전치 부위에 리지의 상태가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태의 환자인데요.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알로제닉 블락본을 사용한 증례입니다. 한번 증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원 당시에 환자분은 40세로 여성 환자분이었습니다. 전신적으로는 특별한 이상은 없었고요. 치과적으로 볼 때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상악 사전치와 하악 사전치가 모두 PFM으로 보철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악 같은 경우는 4유닛 브릿지 상태였고요. 하악 같은 경우는 4개의 치아가 모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플린트 크라운 형태로 저렇게 보철이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환자의 불편감은 위아래 앞니가 흔들리고 그로 인한 불편감이 있다는 것이었고요. 특별히 상악이 더 심했습니다. 상악 같은 경우는 브릿지의 동요도가 한 2도 정도 된 상태였습니다. 네, 이것이 환자분의 초진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환자분의 주소인 전치부를 한번 확대해서 임상사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12번 치아의 루트가 구강 내로 노출이 되어 있는데요. 파노라마에서 보시면 루트 리소프션이 관찰이 되고 그 다음에 본 레벨은 치근단부보다 더 넘어서까지 흡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2번의 경우는 본 레벨도 낮아져 있긴 하지만 또 루트 리소프션도 발생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브릿지의 동요도가 한 2도 정도 되는 상태입니다. 하악 사전치 같은 경우는 임상적으로 볼 때 여기 파필라 부위에 많은 그 레드니스와 그런 스웰링 양상을 보이고요. 역시나 그 부위에 해당하는 그 파노라마 사진을 보시면 치간 부위에 치조골들이 상당히 소실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분에서 또 좀 특이할 만한 점은 또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이분의 교합 관계인데요. 이분은 제1대구치의 관계나 견치의 관계가 3급 부정교합입니다. 뿐만 아니라 골격적으로도 클래스 3를 보이는 그런 상태의 환자였습니다. 측방으로 익스커전을 했을 때 상태를 보시면 환자의 우측으로 익스커전을 했을 때 캐나인은 닿지 않았고요. 그리고 주로 12번 치아에 의해서 가이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브릿지의 상태가 모빌리티가 있고 또 그리고 오버바이과 오버젯이 상당히 쉘로우했기 때문에 구치부의 이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45번 치아에는 서비칼 캐리즈가 관찰이 되고 그 치아는 또 루트의 리소프션도 관찰이 되었습니다. 반대편 같은 경우도 환자의 좌측으로 익스커전을 했을 때 파닉에 해당하는 21번 부위에 의해서 가이드가 됐고요. 그리고 구치부의 이개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사하게 34번의 서비컬 캐리어스가 관찰이 되고 그리고 35번 치아에 루트 리소프션이 관찰이 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교합적인 관계를 고려해서 이 파노라마를 다시 보시면 보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번과 45번이 모두 루트의 리소프션이 관찰이 되고요. 그리고 구치 부위에도 보시면 그 치조골의 소실이 조금씩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최후방 구치 쪽에서부터 치조골의 소실이 조금씩 있는 것이 관찰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교합적인 요인과 좀 연관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 환자분의 주소에 해당하는 상악 사전치 부위, 흔들림이 심한 그 브릿지 부위에 대한 수복을 위해서 CT를 촬영해 보았습니다. 이 CT가 12번 치아의 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상했듯이 루트 리소프션 된 그 에이펙스보다 더 상방까지 본이 흡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CT는 11번 치아의 모습인데요. 이것은 오랫동안 파닉이었던 자리에 하방의 리치로 리치가 수평적으로 상당히 소실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폭은 한 4mm 정도 됩니다. 만약 이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임플란트 전체 길이의 한 절반, 그리고 직경의 상당 부분이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죠. 바로 옆에 21번 치아의 파닉 하방 부위도 비슷한 상태입니다. 11번과 21번은 거의 유사한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22번 같은 경우는 치아가 남아 있는데 비교적 그 발치와의 상태는 양호했습니다. 버칼 플레이트와 팔라탈 플레이트가 모두 양호한 상태였고요. 다만 이제 루트가 리소옵션 되어 있는 상태였고, 한 가지 좀 불리한 점은 그 에이펙스 상방에 해당하는 이 부위가 조금 리치의 폭이 충분치 않다는 점, 그 점이 좀 불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네 개의 치아가 이제 상실될 이 부위, 그 부위에 어떻게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좋을까? 물론 상악 사전치를 임플란트로 수복할 때 일반적으로는 양쪽 측절치에 하나씩을 식립하고 가운데 두 개의 파닉을 다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증례의 경우 12번에 해당하는 부위의 리치의 상태가 가장 좀 안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조금 바꿔서 11번 치아와 22번 치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나머지 두 개를 파닉으로 처리하는, 결국은 12번 부위는 캔틸레버 파닉이 될 텐데요. 전치부기 때문에 역학적으로 크게 불리한 점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번과 22번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11번의 경우 그 리치의 폭이 좁기 때문에 이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해서는 리치의 폭의 개선이 필요한데요. 그것을 위해서 동종골 블락을 사용하기로 계획을 세웠고요. 그리고 22번 같은 경우는 발치한 후에 저 리치가 꺼지게 될 텐데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에이펙스 상방에 여기 조금 폭이 좁은 부위, 그 부위를 조금 증강하기 위해서 리치 프리저베이션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발치와 동시에 리치 오그멘테이션과 리치 프리저베이션을 함께 시행한 그런 수술날의 사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브릿지를 발치한 직후의 모습인데요. 브릿지는 모빌리티가 한 2도였기 때문에 그냥 브릿지 커팅 할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잘 발치를 할 수 있었고요. 크레스탈 인시전을 가하고요. 그리고 수술 부위와 인접해 있는 양쪽 캐나인의 원심 라인 앵글에서 버티컬 인시전을 가한 후에 플랩을 방리했습니다. CT에서 예상을 했듯이 12번 부위 같은 경우는 수직적으로도 상당히 꺼져 있고요. 그리고 11번과 21번의 경우는 폭이 좁아져 있는 상태를 보입니다. 그리고 22번의 경우는 발치어가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계획한 대로 알로제닉 블락본을 여기 11번 자리에다가 스크루를 이용해서 고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파티큘레이티드 본 그래프트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쪽 그 임플란트를 식립하지 않을 곳의 경우는 리치가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합성고를 이식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콜라겐 멤브레인을 적용하고 봉합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 부피가 증강된 만큼 페리오스테알 릴리징 인시전을 해서 봉합을 했죠. 아쉽게도 수술 당일날 봉합 사진이 좀 빠져 있는데요. 수술 이틀 후에 환자의 체크를 위해서 내원을 했을 때 그때의 사진은 여기 넣어 보았습니다. 이것이 수술 이틀 후에 그런 상태입니다. 이식한 부위를 좀 확대해서 보시면 계획했던 여기 11번 자리, 여기는 수직적으로 약간 이 부위가 좀 꺼지기 시작하는 부위이기도 한데요. 그 부위를 이렇게 동종골 블락을 사용해서 이식을 했고요. 동종골 블락의 크기는 10mm, 10mm, 15mm 크기를 사용을 했고요. 8mm 길이의 픽세이션 스크루 1개를 이용해서 고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2번 부위에는 그
파티큘레이트의 동종골과 그 다음에 리치가 꺼지는 것을 막기 위한 합성골, 이 합성골은 HA와 베타 TCP가 함께 섞여 있는 그런 합성골을 사용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22번의 리치 프리저베이션을 시행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수술을 마쳤고요. 그 이후에 이제 힐링의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맨 위에 두 개의 사진이 술 후 이틀 후에 드레싱 겸 내원을 하셨을 때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날 바로 요 밑에 보시는 이런 형태의 템퍼러리를 만들어서 끼워 드렸습니다. 사전치를 이제 레진으로 만들었고 그 안쪽에 이제 와이어를 넣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스플린트를 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클래스 3였기 때문에 바이이 긴밀하지가 않아서 이렇게 안쪽으로 와이어를 넣어서 이렇게 스플린트를 해서 겉에서 와이어가 보이지 않도록 해주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상악 사전치 부위의 리치를 오그멘테이션 했을 때 이걸 리무버블 타입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눌리게 되니까요. 픽스 타입이 좋을 텐데 이런 방식으로 템퍼러리를 하면은 상당히 유용하고요. 만약에 이분처럼 클래스 3가 아니어서 이 안쪽에 와이어를 장착하기가 어렵다면은 조금 와이어가 보이는 한계는 있지만 3, 4번 부위에다가 양쪽으로 레진으로 스플린트를 연결해 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술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발사하기 직전의 모습이고요. 이것이 한 5개월 됐을 때 임플란트는 이렇게 본그래프트를 하고 6개월째 진행을 했는데요. 5개월째 내원했을 때의 상태입니다. 보시면 리치의 폭은 상당히 잘 증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쉽게도 역시 12번 부위의 경우는 여전히 조금 꺼져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파노라마의 사진은 본그래프트를 한 직후에 찍은 파노라마의 모습이고요. 이와 같은 상태로 고정용 스크류가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리치가 꺼지지 않도록 한 어떤 알로 플라스틱 머티리얼이 좀 이렇게 파노라마상에서 확인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발치하기 전에 술전에 찍었던 CT와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해서 본그래프트하고 5개월이 지났을 때 그때 찍은 CT를 이제 비교한 것입니다. 이것은 12번 부위인데요. 결국 이 부위에 해당하는 부위죠. 발치하기 전의 모습이고요. 이것이 이제 5개월이 지났을 때의 모습인데요. 수평적으로도 그렇고 수직적으로도 그렇고 볼륨을 위해서 이식했던 합성골이 이렇게 유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될 11번 부위의 모습인데요. 동종골 블락본을 이식한 곳이죠. 술전에는 한 4mm 정도의 폭이었는데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가장 넓은 곳은 한 8.7mm 정도 폭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식립하기에 충분한 그런 두께가 확보가 되었죠. 그리고 이것은 21번 부위입니다. 여기도 역시 식립할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합성골만을 이렇게 볼륨을 위해서 이식한 곳인데요. 역시나 수평적으로 증강된 상태로 잘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될 22번 부위인데요. 발치하기 전에 리치의 폭은 버칼 플레이트로부터 팔라탈 플레이트까지 한 7mm가 좀 넘는 좀 충분한 폭이었는데 리치 프리저베이션을 나름 시행을 했지만 폭은 한 6mm 조금 넘는 정도로 좀 아쉽게 리치가 조금은 꺼지는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1번 부위와 22번 부위에 이제 임플란트를 본그래프트하고 6개월이 지났을 때 이제 식립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과정의 모습인데요. 보시다시피 이런 상태의 모습을 보이고요. 플랩을 박리를 했습니다. 보시면 합성골만 이식한 곳은 이렇게 좀 파티클들이 좀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쪽에 동종골 블락을 이식한 곳인데 표면은 약간 흡수가 되어서 스크류 헤드가 살짝 튀어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리치 프리저베이션이 진행된 곳인데 리치의 폭이 잘 유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식의 스텐트를 이용해서 임플란트의 위치가 중요한 그런 범위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이렇게 11번 부위와 22번 부위에
드릴링을 진행을 했고 식립을 해서 위치를 확인한 상태입니다. 보시다시피 커버 스크루를 적용을 했을 때 리치의 폭이 임플란트의 레비알 쪽으로 충분하게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번 부위 같은 경우는 조금 꺼져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볼륨을 조금 더 증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합성고를 조금 더 이식한 상태로 수술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것이 일주일 뒤에 발사할 때의 모습이고요. 이것이 임플란트를 식립한 직후에 찍은 파노라마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직후에 찍은 CT의 모습인데요. 임플란트를 식립한 두 군데 11번과 22번 모두 오그멘테이션 되고 또 프리저베이션 된 그 리치 안에 임플란트가 적절하게 식립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이 지난 후에 식립 후 3개월이 지난 후에 2차 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힐링 어바트먼트를 달아주었고요. 조금 힐링되는 과정에서 약간 높이가 좀 더 긴 것으로 좀 교체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차 수술 후에 힐링이 되었고요. 2차 수술을 하고 나서 한 2달 정도 경과되어서 그 소프티슈가 이제 충분하게 힐링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임프레션을 떠서 커스터마이즈드 어버트먼트와 그리고 프로비저널 프로스테시스를 제작해서 장착을 해 주었습니다. 결국은 임플란트를 식립하고는 한 5개월 정도가 경과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프로비저널 브릿지를 장착해 주었고요. 다행히 임플란트를 식립한 곳과 파닉에 해당하는 부위 이 양쪽 부분이 비교적 대칭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경과된 뒤에 이렇게 파이널 보철물을 장착해 주었는데요. 아까 제작했던 그 커스터마이즈드 어버트먼트를 그대로 사용했고요. 그리고 지르코니아 코어에 포셀린 빌드업이 된 브릿지를 이렇게 최종 보철물로 장착해 주었습니다. 이런 상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교환면에서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이제 술전의 상태와 비교를 해보자면 조금 치아의 길이가 길어졌고요. 또 하나는 이 측절치와 캐나인 요 사이에 상당한 그 공간이 있었고요. 여기에도 스페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적절히 막다 보니까 크라운의 폭도 조금 커지고 그 다음에 이 미드라인이 상하하기 조금 불일치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보다도 가장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면 사실은 여기에 이제 오버바이트, 오버젯이 거의 없는 어떤 엣지바이트 상태인데요. 사실은 이것은 아쉬운 점이라기보다는 제가 치료 과정에서 좀 의도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브릿지가 이렇게 기대치가 망가진 이유가 이쪽에 의해서 가이드가 되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아무래도 임플란트이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좀 가능하면 이 사전치 임플란트에 의해서는 가이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의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후방의 치아들이 좀 생리적으로 좀 적응되어지기를 좀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후에 치료의 팔로우업 과정에서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술전과 술 후의 파노라마를 비교한 모습인데요. 전치부 쪽을 확대해서 본다면은 이렇게 상악 사전치 부위에 대한 치료는 비교적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1년여가 지나는 동안 이 하악 사전치 부위가 좀 안 좋아지면서 이제 여기를 결국은 임플란트로 대체하게 되었는데요. 1년 팔로우업 할 때의 CT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11번 부위에 리치의 폭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 확인할 수가 있고요. 22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본의 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임플란트의 방향 때문에 임플란트 전체 길이가 나오도록 그렇게 컷하기가 쉽지 않아서 조금 컷 방향을 좀 바꿨는데요. 어쨌든 22번의 그 플랫폼에서부터 에이펙스 부위까지 그것이 어떤 그 본 안에 잘 포함되어서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요. 1년이
채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하악 사전치도 2개의 임플란트와 브릿지 형식으로 이제 수복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구치부 쪽에 본 로스들이 조금씩 더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술후 한 2년 정도가 지났을 때, 그러니까 처음 초진으로부터 한 2년 정도가 지났을 때 결국은 양쪽 하악 7번을 발거하게 됐고요. 그리고 45번 치아도 발거 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분께서 안타깝게도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내원을 계속 안 하셨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러셨는지 좀 안타까워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분이 4년 만에, 4년 7개월 만에 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내원을 하신 이유는 바로 20번 대의 치아가 너무 흔들리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내원을 하셨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하악에 37번을 발거하면서 치아가 정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와이어 스플린트를 해드렸는데, 그 부위에 깊은 치아 우식이 발생하고, 그리고 스플린트된 2개의 치아가 모두 상당한 치조골의 소실로 인해서 거의 심한 3도의 동요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분의 이 치아는 발거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쪽의 대합치는 또 정출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이것이 한 4년을 제대로 팔로우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간이 경과하면서 나타난 변화입니다. 이날 CT를 찍어 보았는데요. 다행히 6년의 어떤 로딩을 하고 파이널 보철물이 들어가고 6년의 로딩을 받는 동안 상악 그 사전치 임플란트 11번 부위의 임플란트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유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 잘못되었는데요. 21번 부위의 그 CT 모습에서도 버칼과 팔라탈 플레이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하악의 사전치 임플란트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있는 상태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로딩을 하고 나서 6년 팔로우업을 했을 때의 그런 보철의 모습인데요. 상악 사전치는 상당히 성공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있죠. 이 부분에 약간의 블리딩이 있지만 이것은 오랜만에 4년 만에 내원하셨을 때 플락 컨트롤을 하는 과정에서 파닉 하방에 약간의 블리딩이 되었을 뿐이고, 다른 부위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 파이널 보철물을 장착했을 때의 모습이고, 이것이 6년 4개월이 지났을 때의 모습인데 상당히 안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성공적으로 유지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케이스에 대해서 서머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부분과 그렇지만 또 실패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먼저 사전치 임플란트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케이스는 알로제닉 블락본을 이용했고요. 사전치 임플란트 수복을 하는 과정에서 리치의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양쪽 측절치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아니라 11번과 22번에 조금 선별적으로 전략적으로 그 임플란트 식립 부위를 좀 바꿔보았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여전히 좋지 않은 리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알로제닉 블락본을 이용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공적으로 6년의 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물론 이렇게 리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특히 상악 전치부 같은 경우는 이제 수평적으로 많이 꺼지는 문제가 생기기가 쉬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TR 멤브레인을 쓸 수도 있고, 티타늄 메쉬나 플레이트를 쓸 수도 있고요. 혹은 자가골 블락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런 방법들에 비해서 동종골 블락을 사용하면 술식도 상당히 단순하면서 또 좋은 결과를 유지한다는 것을 이 술식을 통해서, 이 증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알로플라스틱 본, 다시 말하면 흡수에 저항할 수 있는, 전혀 흡수되지 않은 그런 합성골을 또 부위별로 사용함으로써 임플란트를 식립하지 않은 부분의 리치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볼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고, 그것이 상당 기간 동안 그렇게 리치의 폭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 두 부위에 해당하는 여기 보면은 이제 21번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진 않았지만 그 부위에 합성골만을 이식한 곳에 보면은 리치가 증강되었고, 그것이 6년 넘는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그 골 이식제의 특성에 따라서 그렇게 부위별로 적절하게 사용해 줌으로써 성공적인 임플란트의 시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 증례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은 안테리어 가이던스가 구치부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치료를 상악 사전치 치료를 마쳤을 때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 1년 정도가 지난 후에 하악 사전치가 또 임플란트로 바뀐 상태의 모습인데요. 어쩌면 의도적으로 이 부위에 어떤 가이드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제가 한 치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었는데, 그것이 환자분의 구치부에 시간이 지나면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분이 골격적으로 3급 부정교합이었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교합적인 해결을 위한 전반적인 치료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주소에 해당하는 상악 전치부에 대한 치료에 국한해서 치료를 진행을 하기는 한 것이지만,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구치부가 안 좋아지는 데 있어서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 그 안테리어 가이던스가 구치부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어찌 보면 사전치의 임플란트 수복은 성공적으로 이루었지만 환자분의 전체적인 구강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과연 성공을 한 증례라고 볼 수 있는지, 물론 그 치료에 있어서 좀 한계가 있었지만 만약 이 환자분의 경우 CR 스플린트를 통해서 어떤 구치부에 대한 어떤 그 보호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했고, 만약에 또 4년간의 공백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좀 적극적인 메인티넌스 케어가 이루어졌다면 4년 후에 나타났던 그런 안 좋은 결과를 조금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함께 남는 그런 증례입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